지금부터는 IEQ 지도사 시험 중에서 이론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부분은 객관식으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나오는 문제는 인터넷 문화 강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윤리가 어떤 것인지, 또 인터넷 문화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신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이슈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윤리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이트에 동시 접속한 사용자 중심의 규범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존 윤리보다 도덕적 주체와 객체가 더욱 확장되었다. 세 번째는 선한 의도에 의한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네 번째는요, 윤리적 범위는 현재 또는 쉽게 예측 가능한 가까운 미래로만 한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어떤 것으로만 한정한다고 한다든가 또는 어떤 것을 폐기하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은 대부분 틀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을 보실 때 뭔가 한계점을 많이 뒀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을 팁으로 드리고요. 여기서는 인터넷 윤리, 그냥 윤리가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적용되는 그 윤리에 대한 특징을 묻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동시 접속한이라는 말이 들어간 부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무슨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라고 하면 과연 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범위가 현재나 미래로만 한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2, 1, 3, 4가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기존에 있던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가 일단 인간에게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삶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도리나 규범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만 인터넷 윤리라는 것은요.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와 객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확장된 개념 그것이 바로 인터넷 윤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윤리를 폐기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기존의 윤리는 삶 속에서도 필요한데요. 우리 삶 자체가 이제는 인터넷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윤리에다가 인터넷까지 지켜볼 수 있는 인터넷 윤리로 확장이 된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존 윤리 폐기하고 인터넷 윤리만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 그런 것들도 다 틀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윤리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책감을 부과한다. 두 번째는 행복을 증진한다. 세 번째, 사회의 분열을 방지한다. 네 번째는 익명성에 의한 자유를 증진시킨다. 인터넷 윤리가 있는 이유, 그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익명성에 의한 자유 증진입니다. 익명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자유를 준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자유를 증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익명성을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긴 해도 그것 자체를 증진시키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인터넷 윤리의 목적, 다른 것들 보시면요. 사회의 분열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또 목적이 있고요. 인터넷 사용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이익 갈등에 대해서 정의롭고 질서 있게 해결하는 것, 칭찬과 비난, 보상과 처벌, 죄책감 등을 부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요. 법처럼 강제적인 어떤 강제성을 부과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인터넷 윤리 목적으로 틀린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루빈이 말한 정보기술의 유혹 중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 타인이 만든 보안 장치들을 무력하게 만들 때 느끼는 그릇된 성취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이버상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유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유혹이 돼서 어떤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유혹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루비는 정보통신 기술이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혹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속도, 프라이버시와 익명성, 매체의 본질, 심미적인 매료감, 또 잠재적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 국제적인 영역, 파괴력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잘못된 성취감과 관련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심미적인 매료입니다. 재밌다라는 것이죠. 매력적이고 내가 해킹을 해서 다른 사람의 시스템을 뚫었다. 근데 그것으로 재미를 느낀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느끼는 그릇된 성취감. 좋은 성취감이면 괜찮은데 그릇된 성취감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소개하는 메신저 피싱 방지 5계명이다. 다음이 알려주는 인터넷 윤리의 기능은 계명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통해 확인한다. 메신저를 통해서 개인정보 알려주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관리한다.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한다. 메신저 자체 보안 설정을 하거나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해라, 어떻게 하면 예방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그런 인터넷 윤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처방이라고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주는 처방 윤리입니다. 인터넷 윤리의 원리 중에서 책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게시판에서 타인을 비방하지 않는다. 2번은요, SNS에 중요한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3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악성 코드를 유포하지 않는다. 4번은 영화,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한다. 인터넷 윤리의 원리들이 있었는데요. 존중, 책임, 해악 금지 이런 원리들이 있었죠. 그런 원리들 중에서 책임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 정보사회에 대한 책임, 익명성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인데요. 답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바로 2번. SNS에 중요한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 네티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하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잘못 도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책임에 해당이 됩니다. 타인을 비방하지 않는 것, 그것은 존중과도 관련이 되겠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것, 이것은 해악 금지하고 관련이 됩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것, 그리고 공정성에 관련된 것, 공평함 이런 것들은 다 정의와 해당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부각되는 이유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안전한 보안, 2번 미디어의 기능, 4번 모빌리티 기반, 4번 빠른 정보 전달성.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이 있으신가요? 예, 답은 이미 느끼셨을 텐데요. 안전한 보안입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과 보안인데요. 아마 많은 경우 해킹 계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상한 광고가 오거나 내 계정이 해킹당하거나 또 지인의 계정이 해킹당해서 그 계정 안에 광고만 가득하거나 불법 정보가 가득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부각되는 이유가 안전한 보안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안전한 보안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는요. 스마트폰이 사용되면서 알려지게 됐고요. 그 덕분에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쟁점들 다른 것도 살펴보시면요.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고요. 잘못된 정보의 확산, 인포데믹스에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안전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그 정보 구성, 그 안에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용자는 구름처럼 모호해서 알 수 없지만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자원들을 빌려주고 또 지원해주고 비용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그리고 SaaS라는 기능과 유틸리티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2번 통합된 서버 데이터로 기밀성 유지에 효과적이다. 3번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접속이 가능하다. 4번 기술은 그리드 컴퓨팅, 과금, 돈을 내는 형태는 유틸리티 컴퓨팅을 적용했다. 자,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통합된 서버 데이터로 기밀성 유지에 효과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서버 데이터가 만약에 해킹을 당하게 되면 기밀성 유지가 오히려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 정보를 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올렸는데 그 정보가 해킹당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통합된 서버 데이터로서 기밀성 유지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쟁점 중에 하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신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쟁점이 있습니다. 개인 모바일 기기를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 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기기를 업무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답은 BYOD, Bring Your Own Device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업무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윤리적인 쟁점은 기업이 기업 보안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기기가 업무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되거나 또 개인이 단말기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기업이 정보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개인도 이 개인 단말기를 백신을 설치해서 잘 관리하고 도난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SaaS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로서의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소프트웨어를 마치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 그것을 SaaS라고 하고요. 스마트 오피스는 스마트한 오피스 환경 자체를 스마트 오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앞에서도 나왔죠.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IT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건전하게 객관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고 이용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 자체를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답은 인터넷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요, 사람들이 미디어에 접근하고 비평하고 창조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는 인터넷과 관련된 올바르게 이용하는 능력. 인터넷으로 물으면 인터넷 리터러시, 미디어로 물으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저널리즘이란 온라인 언론 활동을 인터넷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특성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보가 신속하게 유통된다. 2번, 게이트 키핑이 잘 이루어진다. 3번,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제한 없이 공표할 수 있다. 4번, 개인 참여에 의한 현장성, 동시성, 상호성의 특징을 갖는다. 온라인에 정보를 올리는 인터넷 저널리즘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게이트 키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터넷 저널리즘의 특징입니다. 전통적 저널리즘은 게이트 키핑, 취사 선택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터넷 저널리즘은 그렇지 않다.
인터넷 저널리즘이란 인터넷 언론 활동으로서 정보의 배포, 교환, 전달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요. 기존의 저널리즘과 달리 게이트키핑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